가트너 그룹은 인텔리전트 분야의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10대 기술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율 사물의 등장이 본격화된다. 두 번째는 실사용자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도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이번 발표한 10대 기술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인텔리전스, 두 번째는 디지털, 세 번째는 메쉬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이 세 기술이 기본이 돼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인텔리전트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바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초지능이 되겠죠. 디지털이라는 의미는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린답니다. 아날로그의 반대가 아니고 실체에 가상이 붙고 다시 인공지능이 파괴적 기술이 붙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초물체 기술이 되겠죠. 세 번째 메쉬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하게 되면 휴먼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같은 동질의 것끼리 연결되는데요.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대와 자동차가 연결되고 자동차와 병원이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레이어끼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메쉬라고 불러요. 바로 초연결이 되겠죠. 자, 세 가지 축을 해보면 초지능, 초물체, 초연결 이 세 가지의 축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의 4차 산업혁명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보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4차 산업혁명은 2014년에 시작됐다 그랬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5년 동안 응축된 다양한 기술들이 새로운 통신 기술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향후 5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5G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G와 인텔리전트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2G서부터 지금 계속 5G까지 발전했는데요. 이것이 왜 있어야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G는 뭘까요? 우리는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폴더폰, 피처폰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는 전화와 메시지, 문자 메시지 중심으로 우리가 썼죠. 그때는 조그만한 국도를 가지고 충분히 이용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람이 인터넷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를 가지고는 차량이 정체돼서 빠르게 이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고속도로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게 바로 3G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쓰고 스마트워치도 쓰고 태블릿 PC도 쓰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기기들을 확장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하나로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4차선을 더 만들죠.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든 거. 이거가 우리가 광대역 통신, 다시 말하면 LTE, 4G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근데 이 5G는 왜 나왔을까요? 5G는 이제 물체들이 모두 쓰다 보니까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기기를 연결해줘야 되고 또 빠르게 처리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G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4차선, 8차선 고속도로를 늘리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은 활주로를 만들어준 것. 이게 우리가 5G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5G가 나옴에 의해서 2019년을 시작으로 해서 5년부터 6년 동안 엄청난 이제 변화가 야기되게 될 겁니다. 자, 5G의 이동 기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활주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초광대역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실내 초저지연이고요. 세 번째는 많은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대량 연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5기가의 바이트의 비디오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4G로 받으면 240초. 그러니까 4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4분. 근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G를 쓰려면 6초 안에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굉장하죠? 영화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빠르구나.
자, 이 기술의 나옴에 의해서 촉발되는 게 뭘까요?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개인방송, 영상 이런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수요를 늘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율자동차들이 다닌다 그랬죠. 자율자동차가 달려야 되는데 자율자동차의 형태는 지금 큰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어 속도예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인지를 해서 위험을 인지해서 자, 내가 멈춰야지 하게 되는데 1.4m를 가야 지금 현재 통신에서는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늦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5G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cm, 즉 3cm 이내에서 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율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율 물체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겠죠. 자, 이게 또 하나의 촉발 기술이고요.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침대, 자동차, 모든 물품들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고 인공지능들이 그 안에서 활동해야 되니까요. 다양한 기기가 돼야 되겠죠. 지금 4G에서는요. 1km제곱미터당 10만 개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G가 되면 그거의 10배, 100만 개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기술들에 의해서 큰 변화가 촉발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다 그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2019년부터는 이 5G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5G가 등장하게 되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산업 간, 기업 간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고 향후 5년 이내에 이 경쟁 구도는 누가 선도자가 될 건지는 결판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가트너에서 발표한 10대 전략 기술 중에요. 5G에 의해서 인텔리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율 사물입니다. Autonomous Things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2021년까지 이제 새로운 자동차의 10%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갖는 것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왜 그렇다 그랬죠? 바로 5G가 등장하면서 촉발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비로소 2009년부터 계속 도로주행만 하던 자동차들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율 사물들은 전 산업에 대해서 파급될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 12월 달에 구글 웨이모, 구글의 자회사죠. 구글 웨이모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시티에서 택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이죠. 이제까지 택시 면허를 받아서 싱가포르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도로주행, 시험주행만 했거든요. 이제 비로소 택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웨이모의 택시를 먼저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에 의하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행 실적을 비교해 보면 구글 웨이모는 두 번째로 많이 달린 제너럴 모타스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주행거리 실력, 그리고 사고도 그만큼 안 났다는 거죠. 이제 5G가 나오면서 이러한 택시 사업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더 놀랄 만한 사실은 피아트 클라이슬러로부터 6만 대 이상의 미니밴을
구의보도를 발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2019년부터는 택시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파급이 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율사물은요, 다양한 수준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척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율사물들의 보유 능력 수준이에요. 이제 부문 또는 부분적인 자동화를 거쳐서 완전 자동화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택시와 같은 독립형에서 이제 집단으로 작용하는 수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무인 자율 드론이 소를 이동시킨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소가 막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 발버둥 치는 것을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집단형 자율 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준까지 이제 발전을 할 거고요. 지능 수준도 이제 지도학습, 자율학습, 강화학습 이런 체계에서 자율학습을 해서 바로 강화학습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진화하는 수준까지 향후에 발전할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요, 월마트는 50개 매장에 선반 스캐닝 로봇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자율사물들이 앞으로 다양한 산업,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작동을 할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겠죠. 인공지능 발전의 두 번째 분야는 증강 분석이라고 합니다. 오그먼티드 어널리틱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증강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은 전문가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자들이 다룰 수 있도록 발전한다는 뜻이죠. 자, 2020년까지요. 실제 사용자, 즉 시민 데이터 과학자들의 수가 전문가, 전문 데이터 과학자들 수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인공지능의 지원 기술, 바로 실사용자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발생한 데이터들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사물들이, 자율사물들이, 또 여러 가지 IoT들이 그에 의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의 모델링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존에 어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모델에 의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러한 형태보다는요, 이제 복잡다단하게 서로 얽혀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패턴 기반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소를 어떤 설비를 생각할 때 그 발전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보다는 외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영향의 데이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패턴 기반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차원의 변수를 항목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때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모델링은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사용자 중심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 발전이 더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를 준비하든지 또 AI가 이걸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언어 중심의 그 UI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보다 그래픽으로 가시화시켜준다든지 이러한 또 다양한 도구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걸 바로바로 즉시 사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발전이 될 거라는 거죠. 또 인공지능이 이 민간 사용자들, 일반 사용자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많이 발전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세 번째 분야는요. 2022년까지 AI 기반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그거는 한 40%가 비율로 육박할 거라는 거죠. 이제 거의 50%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인공지능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쓰이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IT나 기타 상품, 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은 더 많이 적용될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5G 이거에 의해서 미래 4차 산업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 5년간보다도 향후 5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셨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이제 자율사물 그리고 일반 사용자 중심 그리고 모든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배운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